나 재혼한다. 엄마가 그 말을 꺼낸 건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울렸습니다. 엄마는 밥상 앞에 앉아 우리 셋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 엄마는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남자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자기 얘기 자체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큰오빠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 나이에? 친절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황당하다는 투였습니다. 둘째 오빠는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상대가 누구야? 재산은 있어? 직업은? 엄마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다. 그 말이 제 가슴 어딘가를 후렸습니다. 저는 막내딸입니다. 위로 오빠 둘이 있고 저는 셋 중 유일하게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에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저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워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엄마는 늘 우리 뒤에서만 살았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기울었을 때도, 빚을 갚을 때도, 오빠들 결혼 자금 마련할 때도, 재학비 낼 때도 엄마는 단 한 번도 나는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런 엄마가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다시 만난 건 동네 봉사단체였습니다. 젊은 시절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마음이 있었던 건 분명했다고. 그러나 엄마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엄마는 그 후 아버지와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도 아내를 먼저 보냈대. 자식들은 다 분가했고.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장 가면 무거운 거 들어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밥 먹었냐고 전화도 해. 엄마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엄마의 볼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엄마가 소녀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오빠들은 달랐습니다. 큰올케가 밥상 너머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노인 재혼 사기, 뉴스에도 맨날 나오잖아요. 접근해서 재산 빼먹고 사라지는. 엄마가 잠자코 있었습니다. 큰올케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순진하셔서 모르신 거예요. 그 나이 남자가 뭘 보고 접근하겠어요. 솔직히.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큰오빠가 먼저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 사람 신원이라도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어? 직업, 빚, 자식들이랑 관계. 최소한 그건 알아야 하는 거 아냐?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많을수록 더 속아요, 사실. 큰올케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집은 엄마랑 아빠가 같이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니네가 함부로 말할 자격 없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 몫이라도 내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둘째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따지고 보면 아빠가 더 많이 벌었잖아. 아빠 몫이 엄마한테 다 있는 거잖아. 사실은 큰오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엄마가 진짜 우리 생각했으면 이 나이에 재혼 생각이 나오겠어? 지금 엄마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빠 몫 재산 정리해서 우리한테 줘. 그게 공평한 거 아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그게 할 말이야? 큰오빠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막내는 가만히 있어. 법적으로 따지면 가능한 얘기야. 우리가 소송 걸면 엄마가 질 수도 있어. 소송. 자식이 엄마한테 소송을 들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엄마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끔 엄마 옆에서 그 남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자발적으로 꺼내는 얘기는 늘 그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양반이 복숭아 사왔어. 내가 복숭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대? 어제는 비 온다고 미리 전화해서 우산 챙겼냐고 물어보더라. 병원 갔다 왔더니 문 앞에 삼계탕 포장해서 놓고 갔어. 연락도 없이.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표현이 없었습니다. 밥상에 앉아서 뉴스 보고
주말엔 골프 가고 가끔 사업 걱정을 토로하다 잠드는 사람. 엄마는 그 옆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막내야,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뭐라고? 당신은 평생 가족들한테 너무 많이 줬어요. 이제는 좀 받아도 돼요. 엄마는 말하다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 듣고 나도 모르게 울었어.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 남자 이름은 윤성철이었습니다. 72살, 충청북도 청주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일으켜 중견기업까지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7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딱 한 번 멀리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가 휘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반듯했고 엄마 옆에서 걸을 때 언제나 엄마 쪽 보도 안쪽으로 서 있었습니다. 차도에서 멀어지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저한테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는데 오빠들이 예고도 없이 엄마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도 있었습니다. 전날 엄마가 혼자 있기 싫다고 해서 자고 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윤성철 씨가 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엄마가 냉장고를 정리하고 거실 소파에는 윤성철 씨가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문을 열고 들어서다 그를 보고 굳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큰올케가 뒤에서 들어오다 멈췄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왜 왔어? 연락도 없이. 큰오빠가 윤성철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윤성철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잘 말씀해 주셨을 텐데요. 잘 말씀해 주셨을 텐데요. 큰오빠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에 옛날 아는 사람한테 갑자기 빠져서 재혼까지 생각하는 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오빠, 저는 낮게 불렀습니다. 큰오빠가 저를 한번 보고는 다시 윤성철 씨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재산 알고 접근하신 거 맞죠?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성철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님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그 말 누구나 할 수 있죠.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오빠, 이번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떨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이 집이 누구 집이야? 엄마 집이잖아. 엄마가 초대한 손님한테 지금 이러는 거야? 큰오빠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막내는 상관없어. 상관없어? 내가 왜 상관없어? 나도 자식이야.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해. 모두가 멈췄습니다. 엄마는 윤성철 씨 옆에 가서 섰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줘. 오늘은 큰오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나가라고? 엄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오늘 선 넘었어. 오빠들이 나갔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윤성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반찬 같이 먹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돌아서야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아들한테 나가라는 말을 하고서도 그 남자한테는 밥 먹고 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던 겁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선택한 사람. 며칠 뒤 오빠들이 이번에는 윤성철 씨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이 걸려 있습니다. 재혼 강행하시면 법적으로 아버지 목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성철 씨가 잠시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재산에 저는 관심 없습니다. 큰오빠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대체 왜 결혼하려 하십니까? 윤성철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의지가 됩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바둑학원 운영했던 집 말이야. 거기 엄마가 재혼을 한대. 근데 재혼하기로 한 그 남자 사업 망했다더라. 빚이 엄청나대. 전에도 여자한테 사기 쳤다는 얘기 있어.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거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경로당에서, 마트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디서나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엄마가 경로당에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저는 마침 엄마 집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엄마가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하더라. 뭐? 경로당에서 분위기가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른들이 그러더라. 이 동네 부끄럽게 이 나이에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그 남자한테 사기다 하는 것 뻔히 보이는데 왜 말려도 안 듣냐고. 엄마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 여사가 그러더라. 애들도 안 된다는데 왜 혼자 고집 피우냐고. 자식들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냐고.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말이 경로당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듣는 데서. 저는 일어섰습니다. 당장 오빠한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당장 경로당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막내야, 엄마, 엄마가 그렇게 못났니? 그 말이 물음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독백이었습니다. 자식한테 이런 말 들을 만큼,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말 들을 만큼 내가 잘못 살았나? 저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 산 거 아니야.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뚝뚝. 엄마 하나도 잘못 없어. 하나도.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했을 때,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엄마가 그들 앞에서 꼿꼿하게 서서 단 한 방울 눈물도 흘리지 않던 얼굴. 그랬던 엄마가 지금 제 어깨에 기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라도 엄마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며칠 뒤 엄마가 오빠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윤성철 씨도 함께였습니다. 큰오빠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재산 분리 계약서다. 공증도 받았어. 둘째 오빠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재혼해도 내 재산은 이 사람한테 한 푼도 안 간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 변호사한테 다 확인받았어. 큰오빠가 서류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이건 줘야지. 엄마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변호사 선임 서류야. 아버지 목 유산 청구 소송. 엄마가 재혼 강행하면 바로 접수할 거야. 저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엄마를 협박하러 온 겁니다. 큰올케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잖아요. 엄마가 봉투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큰오빠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하라고. 소송.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엄마한테 소송 걸겠다는데 엄마가 막아야 해? 하고 싶으면 해. 엄마는 진다고 해도 후회 안 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올케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정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사회 일정이 있으세요. 이동하셔야 합니다. 윤성철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오빠들이 굳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가 청주에서 30년 전 창업한 기계 부품 제조업체가 코스닥 상장사로 성장해 있었고, 개인 재산은 따로 신탁으로 묶어두었고, 엄마와 재혼 후에도 재산이 공유되지 않도록 공증 처리까지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윤성철 씨가 오빠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두 분을 자식으로 맞이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재산 일부를 나눌 의향도 있었고요. 오빠들이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지 않기로 어머님과 함께 결정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오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기들의 행동이 무엇을 날려버렸는지 그제야 알아챈 표정이었습니다. 둘째 오빠가 멋쩍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결혼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진짜로. 윤성철 씨가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 놓쳤습니다.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엄마의 얼굴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처럼,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날 밤 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막내야, 응, 그 사람이 처음에 봉사단체에서 나를 알아봤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가 아니었어. 엄마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반갑다. 너는 좋은 사람이라 분명히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야. 그렇지?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막내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무섭냐고. 평생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 그 말,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아버지한테도, 오빠들한테도, 누구한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것들을 해줬어. 처음에는 그냥 예다는 사람이려니 했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서워졌어. 이렇게 잘해줘도 되나? 이러다가 또 혼자 남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밀어냈거든. 밀어냈어?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더 이상 연락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기다렸습니다. 알겠어. 대신 밥은 잘 챙겨 먹고 본인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컥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 문 앞에 반찬을 갖다 놨어. 아무 말 없이. 엄마, 그게 무서웠어. 막내야. 밀어내는데도 곁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을 한 번도 안 가져봤거든.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먼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식장은 서울 마포에 있는 작은 한옥 공간이었습니다. 양가 가족만 모인 자리였습니다. 하객은 2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엄마는 연한 살구색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올렸고 귀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엷었지만 얼굴이 환했습니다. 저는 그날 엄마가 그렇게 예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오빠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큰올케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윤성철 씨의 2 아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걱정했던 건 아버지가 너무 외롭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 없이 2 사람이 그냥 나란히 섰습니다. 윤성철 씨가 엄마 손을 2 손으로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모실게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소녀처럼. 아니요. 잠깐 사이를 두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같이 살아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같이 살자고. 모셔달라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고.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엄마는 평생 누군가를 모시고 뒷바라지하고 지원하고 뒤에서만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나란히 서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큰오빠가 엄마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 서 있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기 전에 알았으면 됐다. 엄마는 오빠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혜택도, 아무것도. 하지만 엄마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웃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돌봄을 받으면서 수줍어하는 엄마를 처음 보았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이 처음으로 가벼워 보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2 사람이 차에 탔습니다. 제주도로 간다고 했습니다. 2 사람 모두 젊었을 때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던 곳이라고. 윤성철 씨가 엄마한테 어디 가고 싶냐고 물었을 때 엄마가 생전 처음으로 가고 싶다고 말한 곳이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우리가 너무 늦게 어른이 된 거였습니다. 엄마는 그 긴 세월 동안 혼자 모든 걸 감당하면서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쓸쓸했을지. 저는 막내로 가장 오래 엄마 곁에 있었으면서도 그걸 몰랐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 먹었냐고 전화하고
장 볼 때 무거운 걸 들어주고, 비 온다고 미리 알려주고 밀어내는데도 문 앞에 반찬을 갖다 놓는 사람? 그 작은 것들이 엄마한테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냐고, 그 한마디로 엄마는 다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저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 말을 먼저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마의 재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희 오빠들처럼 엄마보다 재산이 먼저 보이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화면을 2번 눌러 구독과 좋아요로 와잼썰과 함께 해주세요.